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40대가 되면서 노화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눈밑의 지방 때문에 불룩해지는 경우, 눈물꼬랑이 이렇게 파이면서 눈밑이 꺼지는 경우, 눈밑 피부가 처지고 늘어나면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요,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수술 없이 관리만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세영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눈밑 처짐인데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정보가 너무 다양하죠. 아이크림 좋은 거 바르면 다 해결이 될까요? 마사지 하면 없어진다는데 사실일까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도무지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내 눈밑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수술 없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 처짐, 거울 들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불룩 타입입니다. 눈밑의 지방 때문에 불룩해지는 경우. 두 번째, 꺼짐 타입입니다. 눈물꼬랑이 이렇게 파이면서 눈밑이 꺼지는 경우. 세 번째, 피부 처짐 타입입니다. 눈밑 피부가 처지고 늘어나면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요,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수술 없이 관리만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노화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사람의 노화는 평생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노화는 일정 속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 60살, 80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되고요, 얼굴 주변 조직에는 콜라겐이 줄어들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노화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40대가 되면서 얼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 눈 밑에는 지방을 팽팽하게 막아주는 안화경막이라는 풍선 같은 막이 있는데요, 나이가 어린 분들은 탄력이 좋은 풍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요, 흐물흐물 거리니까 안에 있던 지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유지인대라는 조직이 초록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직은 나이가 들면서 처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여기 눈밑꼬랑은 그대로인데 위아래 피부만 처지니까 인대가 붙잡고 있는 곳만 푹 꺼져서 그늘이 지는 거고요. 또 눈밑은 주름이 잘 생기는데요, 눈은 평생 깜빡이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니까요, 주름이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또 눈가 주위에는요, 피지샘 분포가 적어서요,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건조하면 주름이 잘 생기겠죠. 정리하면 경막, 피부, 유지인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눈밑을 불룩하고 어둡고 파이게 만들어서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방 불룩함, 눈밑 꺼짐, 피부 처짐 중에서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요, 바로 지방이 불룩한 경우예요. 수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이크림 바르고 아이백 크림 바르고 한다고 좋아지지 않고요,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채워주던가 할 수가 있는데, 볼륨이 많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던지 재배치를 하던지, 뭐 지방분해 크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광고하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크림이 피부를 뚫고 근육을 뚫고 질긴 경막을 뚫고 지방에 들어가서 분해한다?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꺼진 곳으로 지방을 옮겨주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 제거는요, 말 그대로 내부 안화 지방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재배치는 안에 있는 지방을 눈밑에 눈밑꼬랑에 깔아줘서 불룩한 걸 줄여주고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조금 더 상위 버전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짐이나 피부 처짐 타입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수술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인상이 변하고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눈밑 꺼짐이 있는 경우에는요, 무언가로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필러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 이식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눈밑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재배치해서 채울 수도 있고요. 필러는요, 히알루론산 성분의 입자가 크기와 결합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눈밑은 굉장히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필러가 과하게 주입이 되거나 입자가 굵은 필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울퉁불퉁해지고 겉에서 비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필러를 넣으면은 이제 무조건 처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눈밑꼬랑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0.3cc,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광대뼈 골막 쪽에는 좀 소량, 근육 밑에 소량, 피부 밑에 찔끔, 양은 조금만 써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층층이 넣는 것을 좀 선호하는데요, 층층이 넣으면은 필러가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조금 더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 필러 많이 아플까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코 필러
필러 이런 일반적인 필러랑 비교했을 때 네. 덜 아픈 편이에요? 사실요, 뭐,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요, 필러는요,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시술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요, 배나 이제 허벅지 같은 데서 채취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유지가 더 잘 될 수 있겠고요. 필러, 지방이식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 이제 권해드리면요. 고랑 꺼짐만 채우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필러를 좀 권해드리고요. 지방 불룩함과 같이 이제 해결을 원하시면 지방 재배치나 지방 재배치 플러스 지방이식을 같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생활습관 교정 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요, 수술적 치료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으면 초반에는 관리나 시술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 관리를 잘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크림, 아이크림을 좀 잘 바르는 것이 좋고, 외출할 때는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은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아이서마지라고 있는데요. 서마지라는 시술 들어보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좀 드렸는데, 고주파 전류를요, 피부와 근육층에 전달해서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그 서마지 팁 중에서 눈밑 전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 서마지 팁이고요. 이제 아이 서마지 팁입니다. 아이 서마지 팁은 조금 더 작고 이제 얇게 되어 있죠. 고주파 장비의 특징은 이게 접촉이 좀 잘 돼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눈 밑에 이렇게 접촉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접촉이 잘 안 돼서 화상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가격대는 있지만 만족도가 있는 시술이고요. 늘어진 피부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하안검 수술은 이제 속눈썹 밑으로 피부 절개를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지방을 처리한 다음에 피부랑 근육을 당겨서 올리는 수술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피부가 처져서 내려온 거는 당겨서 이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사진은 수술 2주차 사진인데, 초반에는 애교살이 조금 강하게 잡혀 보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 눈밑이 불룩한지, 꺼졌는지, 피부 처짐인지 타입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세요. 두 번째, 지방이 불룩 튀어났다면 수술적 해결을 꺼짐이나 피부 처짐이라면 필러, 지방이식, 그리고 리프팅 시술을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이었습니다.